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이 느리신가요?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해보세요. 지금 속도보다 적어도 50%는 빨라집니다. 우선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는 첫 번째 이유는 재시동을 안 해서 그렇죠. 재시동을 며칠에 한 번만 해주셔도 지금 속도보다는 1-20%는 빨라집니다. 재시동 꼭 잊지 마시고 2-3일에 한 번씩은 꼭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만 스마트폰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주세요. 디바이스 케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장 공간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공간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공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빨간색이 나오면 무조건 공간을 비워야 됩니다. 사용하는 공간이 80% 이하가 되어야지 스마트폰이 정상으로 작동이 됩니다. 저장 공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스마트폰의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저장 공간 관리로 들어오신 다음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지금 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확인을 해줍니다. 저는 지금 앱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쓸데없이 설치해 놓은 앱들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보통 한 달, 2달 이상 쓰지 않은 앱들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셔야죠. 그런 앱들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도 중복된 이미지라든지 사용하다 보면 필요 없는 이미지가 저장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들, 영상들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최근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을 삭제하라고 하죠. 여기에 보시면 30일 동안 이용하지 않은 앱들이 전부 나와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앱들은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삭제하면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나중에 쓸 때 다시 설치하면 되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삼성 스토어에서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필요 없는 앱들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메모리 공간이 적으면 속도가 더 현저히 떨어지죠. 메모리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1.1기가 정리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것도 수시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필요 없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앱들이라든지 찌꺼기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메모리 정리는 2-3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수시로 해주시면 스마트폰을 항상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최적화가 나오지 않는데 최적화 버튼이 있는 분들은 수시로 눌러주세요. 그런데 매번 설정 들어와서 디바이스 케어 들어와서 최적화 누르고 하게 되면 복잡하죠. 그래서 아예 앱스 화면에 꺼내놓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앱스 화면에 디바이스 케어 표시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앱스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앱스 화면에 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디바이스 케어 터치하신 다음 기다리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있죠. 홈 화면에 추가합니다. 디바이스 케어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 케어 앱을 제일 첫 화면에 올려놓게 되면 언제든지 디바이스 케어를 바로 실행할 수 있죠.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연식이 2-3년 이상 되었다든지 또는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 이 디바이스 케어 앱 꺼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 계신데요. 그런 경우는 설정 들어가신 다음 일반을 찾아주세요. 일반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초기화라고 있습니다. 초기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와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설정 초기화를 한번 해주시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을 때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일일이 탐색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한번 초기화를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돼서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접속을 하는 경우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설정 초기화를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와이파이 설정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설정을 초기화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와이파이의 비번은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미리 써두셨다가 다시 접속할 때 그 비번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도 느릴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설정을 들어가시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있죠. 자, 혹시 개발자 옵션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휴대전화 정보 누르신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셔서 빌드 번호를 7번을 터치해 주세요. 저는 이미 켜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죠. 자, 7번을 터치해 주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개발자 옵션 들어가신 다음 아래로 내려오시다 보면 그림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이라고 있죠. 자, 우리가 창들을 닫거나 열을 때 그냥 닫고 열리지 않고 이렇게 작아지면서 닫히거나 열리죠. 스마트폰이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 애니메이션 배율 들어가셔서 아예 사용 안 함으로 이용하시면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안 되겠죠.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배율을 제일 낮은 배율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0.5 배율로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과 전환,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 전부 최소로 잡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 안 함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화면 전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를 찾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에 보시면 네트워크 다운로드 속도 제한이라고 있어요. 여길 터치하게 되면 네트워크 다운로드 속도를 제한을 걸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제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1메가라든지 15메가라든지 5메가라든지 이런 데 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무조건 제한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속도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기기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는 기계가 있고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기기가 있습니다. 여기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디버깅을 찾아줍니다. 자, 디버깅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로고 버퍼 크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로고 버퍼는 스마트폰 메모리의 일정 부분을 임시 저장소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 버퍼보다 한두 단계 정도 윗단계로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56K로 되어 있으면 4메가로 바꿔보고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 256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제일 큰 크기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큰 버퍼 크기보다 하나 단계 정도는 아래쪽으로 설정되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를 체감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앱 실행 속도는 느려요. 자, 그럴 경우 삼성에서 제공하는 굿 가디언스의 APP 부스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앱 실행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굿 가디언스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앱인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굿 가디언스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굿 가디언스라고 나오죠. 자, 갤럭시 랩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죠. 자, 이걸 설치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굿 가디언스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죠. 일단 업데이트 할게요. 자, 그러면 굿 가디언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갤럭시 APP 부스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앱의 속도를 최대 15% 이상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30일 안에 이용한 앱만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이용하지 않은 앱들은 최적화가 되지 않겠죠. 자, 만약 최근 30일 동안 이용하지 않은 앱이지만 그 앱도 부스터를 시키려면
이 부스터를 실행하기 전에 그 앱을 한 번이라도 실행한 다음 최적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물론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걸립니다. 이렇게 한번 부스터로 최적화를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앱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활용도 만점의 스마트폰의 숨겨진 팁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을 이용을 하시죠. 네이버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구글 크롬이라든지 삼성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브라우저를 이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브라우저가 느려진 것을 느끼실 건데요. 그 이유는 열린 페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삼성 인터넷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삼성 인터넷으로 들어오신 다음 여러분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주소를 상단을 터치해서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IB96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IB96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내가 접속했던 네이버 페이지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를 열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PC로 얘기하자면 탭을 계속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나 인터넷 브라우저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동일하게 브라우저 속도와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열려있는 페이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사각형이 겹쳐 있는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안쪽에 15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15개의 페이지가 이미 열려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방문했던 사이트들이 전부 여기 나와요. 자, 이런 페이지들을 웹브라우저가 계속 짊어지고 다니는 거나 동일한 거죠. 그러다 보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열린 페이지 개수를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많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터치해서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주면 전부 지워지게 되고요. 여기 X를 눌러도 마찬가지로 지워지게 되겠죠. 아니면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모든 탭 닫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탭을 닫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1이라고 나오죠. 지금 제가 페이지를 하나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네이버로 들어가 보면 열린 페이지가 지금 하나의 상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또 이용을 하시다 보면 열린 페이지 개수가 또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전부 닫아주도록 하세요. 자, 주변에 지인들 확인을 해보면 100개씩 열려있는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열린 페이지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구글 크롬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은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3이라고 쓰여 있죠. 자, 이걸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열려있는 페이지들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것들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X를 누르거나 또는 터치해서 밀어주면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 탭 모두 닫기 이용하시면 모든 탭을 한 번에 닫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탭이 열려 있어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새 탭을 하나 열어주시면 새로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1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네이버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를 들어가 보면 열려있는 탭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네이버에서는 일단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IB96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색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 줄 2개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열린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열려있는 페이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필요 없는 페이지들 모두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도록 하시고요. 골라서 닫을 때는 똑같이 X만 눌러서 원하는 페이지만 닫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셔도 여러분이 이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훨씬 쾌적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 열고 열린 웹페이지들 전부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은 열린 앱 정리가 되겠습니다. 열린 앱은 어디서 확인하죠?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열린 앱들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던 열린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열린 앱들이 많으면 스마트폰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열린 앱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열린 앱을 닫아줄 수도 있고요. 모두 닫기를 선택을 해서 모두 닫아줄 수 있는데요. 내가 나중에 보기 위해서 그 페이지나 앱은 그대로 놔두고 싶고 나머지는 전부 닫아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전부 닫아줘야 되겠죠. 자, 그럴 때 간단하게 열린 앱을 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열린 앱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 배지가 있죠. 자, 이 배지를 누르고 기다리면 안 되고요. 터치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최근 앱에 열어두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물쇠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모두 닫기를 하더라도 이 앱은 그대로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모두 닫기 할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열린 앱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어때요? 이 앱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고정이 된 앱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도 다시 들어오게 되죠.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기사라든지 또는 이용해야 되는 앱들은 이렇게 고정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이 고정은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도 이용할 수 있죠. 자, 열린 앱이 서너 개 있다고 해서 스마트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겠죠. 자주 쓰는 필요한 앱이나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정을 없애려면 상단 앱 배지 터치만 한번 하시면 열어두기 중지라고 나오죠. 열어두기 중지합니다. 그 다음 모두 닫기 하면 간단하게 닫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바로 열린 앱 확인하시고요. 앱들이 많이 열려 있으면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기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기사로 들어와서 화면을 캡처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캡처가 되죠? 상단 상태 표시줄과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까지 같이 캡처가 되죠. 그래서 상대편에게 전송할 때 다시 잘라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예 캡처할 때 상단 상태 표시줄과 하단 내비게이션 바는 제외하고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자, 캡처했습니다. 들어가 보면 상단에 있는 상태 바와 하단 내비게이션 바까지 같이 캡처가 된 상태죠. 자, 지금 캡처된 화면이에요. 터치해 볼게요. 자, 지금 갤러리에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해서 보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태 표시줄과 내비게이션 바를 없애고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에서 제외하고 캡처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라고 있죠. 자, 이걸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상단 상태 표시줄과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제외되고 캡처됩니다. 자, 다시 한번 캡처해 볼까요? 여기서 다시 웹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자, 캡처됐죠? 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갤러리로 들어왔는데요. 터치해 봅니다. 자, 상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과 하단 내비게이션 바 없어졌죠. 자, 이렇게 캡처를 할 때 스마트폰에 필요 없는 상단과 하단 부분을 제외하고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영상 밝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 밝기를 조정을 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보다 보면 동영상이 어두운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화면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여기서 밝기를 조정을 하다 보면 동영상에도 그 밝기가 그대로 적용돼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동영상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매번 종료하고 밝기 조절하고 다시 켜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동영상을 볼 때 간단하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동영상 밝기라고 있죠. 자, 이 동영상 밝기로 들어가시면 내 휴대전화의 밝기와 색상 설정 그대로 동영상을 재생한다고 하죠. 이게 보통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보통에 체크되어 있을 텐데요. 이걸 밝게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동영상 시청을 할 때 화면을 밝게 하고 색상을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앱들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자, 만약 디즈니 TV, 왓챠, 쿠팡 플레이 이런 OTT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부 여기 나올 거예요. 전부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영상을 볼 때 밝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 볼 때 밝기가 어두워서 답답하신 분들 여기서 다 밝게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밝기 기능인데요. 요즘은 네이버 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현장 결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QR코드를 보여주면 바코드 찍는 기계로 찍을 때 제대로 안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면 밝기가 어두워서 그러는데요. 화면 밝기를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가 너무 밝다거나 하면 화면을 내려서 밝기를 조절하려고 해도 밝기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당황하셔서 여기저기 터치를 해보시는데요. 그것은 밝기 최적화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자, 밝기 슬라이드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 밝기 최적화가 체크가 돼 있으면 밝은 곳에서는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보통 때는 이용을 하더라도 내가 일부러 밝기를 올려야 할 경우에는 이 밝기 최적화를 꺼 주셔야만 됩니다. 밝기 조절이 안 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퀵 패널을 여시고 밝기 최적화를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밝기 최적화를 끄게 되면 더 밝게 할 수 있죠. 최대 밝기보다 더 밝게 체크해 주시게 되면 최대 밝기보다 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위가 밝아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밝기 최적화를 끄시고 더 밝게를 체크해서 밝기를 최대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밝기를 올리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은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끝나셨으면 더 밝게는 끄고 이용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활용도 만점의 스마트폰에 숨겨진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모르면 불편한 편리한 기능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